이걸 쭉 들으셨어요. 뭐지? 내 자녀 얘기 같은데?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더플랜 김민정입니다.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우리 아이도 도박에 빠질 수 있습니다. 청소년 10명 중에 1명이 사채를 썼다. 이 도박을 하느라 사채를 썼다라는 충격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. 도박 빚으로만 1억 3천만 원. 그런데 문제는 부모님이 모르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청소년 사이버 도박의 실태 그리고 부모님들이 꼭 알아야 할 예방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. 불법 도박을 시작하는 학생들 왜 이렇게 많아졌나 보면은 스마트폰의 영향이 큽니다. 스마트폰에 시작하는 연령이 10.3세. 그리고 또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이 미디어를 접하는 시기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. 이 17만 명 중에 1명 이상은 경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초중고생 4%는 다 해봤다. 3만 2천 명은 심지어 6개월간 지속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고학년으로 가면 갈수록 비밀 도박, 그러니까 부모님 몰래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러면 도박을 아이들이 어디서 어떻게 시작하느냐. 시작하는 경로를 한번 알아볼게요. 힌트는 주변 친구를 따라서 하는 걸 보고 도박을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불법, 웹툰, SNS 보고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. 이런 것들 아이들이 보고 궁금하니까 눌러보고 또 이게 재밌으니까 친구한테 추천해주고 이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. 보통 이렇게 불법 도박을 한 학생들이 어떻게 돈을 갚을 거냐라고 했을 때 10%는 아르바이트를 하겠다. 그리고 20%는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시는 겁니다. 근데 문제가 또 여기 12.7%나 돼요. 사채를 이용하는 겁니다. 부모님들이 아셨으면 이렇게 사채를 쓰도록 두셨겠냐는 거죠. 그러지 않으셨겠죠. 문제가 학부모님들이 모르게 아이들이 사채까지 이용하면서 불법 도박에 빠지는 경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렇다면 우리는 이 도박에 빠진 자녀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죠. 도박에 빠진 자녀들이 딱 이런 경향들을 보인다는 겁니다. 첫 번째는 스마트폰을 항상 숨기면서 봐요. 내 자녀가 학년이 좀 어리다. 그런데 이상하게 계속 핸드폰을 엄청 숨긴다. 굉장히 예민하다. 그건 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. 첫 번째, 이게 지금 몇 개나 되는지 한번 보시는 거예요. 이유 없이 돈이 계속 부족하다고 하다.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죠. 그리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지는 거예요. 이른 날은 굉장히 안 좋을 거고 따는 날은 엄청 기분이 좋겠죠. 그리고 친구들과 금전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. 나 누구한테 뭐 빌려주는데 그거 받으러 가.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거래가 많아지는 거. 그리고 이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하는 거.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 시간들이 보통 새벽이기 때문에 이 너무 밤늦게까지 스마트폰 하는 것들은 학부모님들께서 그냥 주무시지 마시고 한 번씩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. 불법 도박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은 보통 요거를 제일 많이 합니다.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모 고등학교, 남자 고등학교예요. 그 고등학교 학생과 상담을 하는데 이 학생들이 불법 사이트에서 온라인 스포츠 베팅을 해요. 남학생들 좋아하잖아요, 스포츠.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더 돈을 베팅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본인도 한다고 하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. 아, 그래? 그럼 어떻게? 누구 하는 거야?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 반에 안 하는 애가 없대요. 그 정도예요. 진짜 놀랐어요.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지점에 주변에 이제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남학생들 무리가 막 있어요. 거기에서 이 온라인 스포츠 베팅 도박에 대해서 아이들끼리 크게 막 얘기하고 있더라고요. 아, 심각하구나 싶었어요. 온라인 카지노 게임도 아이들이 많이 하고요. 그리고 가상 아이템 거래도 보통 도박의 유형으로 들어갑니다. 문제는 이렇게 2차 범죄예요. 이 도박을 통해서 아이들이 돈을 잃었을 때 2차 범죄로 넘어간다는 게 문제인 거죠. 남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겁니다. 그렇다면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이걸 쭉 들으셨어요.
뭐지? 내 자녀 얘기 같은데?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. 이렇게 도박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한다면 먼저는 문제가 생겼으면은 해야 할 것과 그리고 문제가 생기기 전에 해야 할 것들이 좀 있겠죠. 자녀보호법 전문가들이 많이들 추천하시는 첫 번째는 용돈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. 용돈에 대해서 관리를 하실 때는 카드 내역, 아이들이 문자로 가는지 엄마한테 문자로 가는지는 모르지만 알 수 있도록 입출입 내역 이거는 꼭 체크하셔야 되겠고요. 그리고 게임, 웹툰, SNS 이런 것들은 학부모님들께서 아이들이 좀 더 어렸을 때부터 학부모에게 성인이 되기 전까지 점검받아야 되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좀 알 수 있게끔 어렸을 때부터 차근차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너무 갑자기 아이가 전혀 안 하시다가 아이가 중2예요. 그런데 갑자기 내놔봐. 이러면 이제 아이들이 막 반항을 하겠죠.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좀 이런 부분들은 점검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온라인 스포츠로 베팅하거나 카지노 게임하거나 가상 아이템 거래하는 게 단순히 놀이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. 그런데 내 자녀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도박을. 그러면 이게 생각보다 이 사채를 쓰거나 혹은 제2차 범죄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도박 피해 상담센터를 숙지하셔서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학부모님께서 그걸 알게 됐어요. 그래서 그걸 아빠랑 말씀을 하신 거죠. 그래서 아빠가 너 이리 와봐 앉아 해가지고 막 폭력을 혹은 막 폭언을 하게 된다고 아이가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. 그러니까 상담센터 가는 거 좀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전문가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번호도 어렵지 않아요. 1388입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도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청소년 사이버 도박 문제 결코 남의 일이 아니에요. 내 자녀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부모님이 꼭 먼저 아셔야겠어요.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. 그리고 내 자녀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. 혹시 내 자녀의 씀씀이 최근에 쏜 돈 씀씀이가 좀 달라졌거나 친구들과 꼭 금전거래를 좀 많이 하거나 걱정스러운 상황들 있으셨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또 활발하게 저희가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